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이 보자를 준비를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사실 꽤나 오래 준비하기도 했고 이 준비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어졌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정보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당시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기간이 계속 늘어졌던 것 같거든요. 합격하고 나서 꼭 이것을 제작해서 뭐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상관없으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됐었는데 라는 후회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과외를 구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2번을 선생님을 바꿨고 총 3명의 선생님을 경험해봤고요. 저는 과외로만 이 보자를 준비했고 2023년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9월이었나 10월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준비를 시작했고 중간중간에 약간 뭐 한두 달 쉬는 텀이 있긴 했었어요. 그 선생님을 구할 때.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거진 2년 넘게 준비를 하게 된 거죠. 3년 가까이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작년 거의 말쯤 10월쯤에 선생님을 바꾸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마지막 선생님과 모든 걸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를 하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선생님과 과외를 하면서 굉장히 그 이전 과외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느꼈거든요. 심지어 그 과외가 저렴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과 거의 돈, 뭐 정말 1,000만 원 넘는 그 돈을 뭔가 허비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다 경험이고 돌아오는 게 있겠지만 그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저는 나이가 30살이 넘었기 때문에 그 30살이 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거든요. 뭐 혜택을 받지 못한다거나 심지어 이번 년부터 깨프도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깨프도 받을 수 있었는데 적어도 뭐 1년 정도는 그것도 받을 수 없게 되고 막 이런 감정들이 있으니까 작년에 갔으면 어땠을까 막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미 일어난 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의 과외 경험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상황을 그 푸잘사라는 유명한 프랑스 이제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 정리해서 적어 두었어요. 여기에 올려둘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하나씩 다시 말씀드리려고 해요. 조금 더 자세히. 천천히 찍을 생각이었거든요. 왜냐면 내용도 너무 많고 전달드릴 상황도 많고 편집도 해야 되고 막 그랬는데 그 다른 분들의 어떤 경험까지 영상으로 따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무엇보다 그 푸잘사에 올린 글을 보고 저한테 옛날 과외 선생님이 카톡을 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 해명하고 이제 반박하는 글이었고 나는 이렇게 너한테 신경을 썼는데 그런 글을 올려서 난 너무 속상하다, 뭐 오해가 있다, 뭐 여러 그런 글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사실이 다른 말로 해명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바로잡고 싶기도 했고 다만 이제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카톡으로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제가 그분을 저격해서 쓴 건 아니지만 최대한 중립적으로 쓰려고 했는데 일단 그것도 결국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여튼 그 링크는 어차피 올려드릴 테니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세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근데 아마 이거를 여러 번 나누어서 찍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자막을 달거나 그거 편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서요. 그래서 최대한 말 정리만 컷만 해가지고 올릴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 먼저 이제 첫 번째 영상은 과외 구할 때인데 그 글을 보시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과외 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학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어디 보자료 출신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 어디 보자료 출신인지 확인하라는 말은 내가 뭐 아트 쪽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디자인 쪽에 관심이 가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뭐 아트 성향이 강한 학교 혹은 뭐 디자인 쪽으로 더 유명한 학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학교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순수 미술 쪽으로 너무 가고 싶다 하면 물론 파리 보자료는 너무 유명하고 뭐 낭뜨 보자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낭뜨 보자료도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취합하고 이제 선생님께서 듣고 느꼈던 건 낭뜨 보자르가 현대미술 작가가 되기 위한 그리고 순수 미술 쪽으로 굉장히 시술도 좋고 발달돼 있는 발전 학교인 것 같고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순수 미술을 전공하고 싶고 정말 그쪽을 하고 싶으면 파리 말고도 여러 가지 옵션 좋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낭트 보자르에서 배우고 졸업했던 선생님한테 배우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선생님의 어디 학교를 나오셨는지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편입이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편입은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고, 사실 1학년 입학이라 그게 큰 영향을 미치냐 했을 때는 또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다른 분들이 다른 분들이 의견을 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1학년은 그 보자르에서 대부분의 학교의 1학년은 전체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 과를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작업을 시도해보는 게 좋다고 듣긴 했거든요. 어디 학교를 나오는지를 떠나서 그 학위가 분명한지가 더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 학위 정말 졸업을 한 게 맞는지, 학사를 끝낸 게 맞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석사까지 하시는 분이면 너무나도 더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느꼈던 거는 사실 마지막 선생님이 석사까지 하시고 이제 석사도 이제 이론도 한 번 더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준 어떤 정보량이나 레퍼런스, 그리고 작업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까요? 작업을 하는 방식, 그런 게 아예 달랐어요. 그 이전 선생님은 학사 졸업이라고 말하셨는데 사실 그 작업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학사로 이제 학사만을 나와서 학생을 가르치기에는 제가 이제 지금 와서 느꼈지만 너무나도 한계가 많았다. 왜냐하면 그 작업 그 재료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더 중요했던 건 레퍼런스의 어떤 양이나 질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달랐어요. 마지막 선생님께서는 이제 뭔가 학생으로서 찾기 힘든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작가는 정말 전시를 다니고 해야 파악이 될 지점을 계속 공유를 해주셨거든요. 그 전에 선생님은 레퍼런스를 사실 핀터레스트에서 많이 주셨어요.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잘못된 방식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어떠한 출처나 작가의 정보도 없이 그냥 이미지만 따서 복붙해서 보내주는 그런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석사까지 하시는 분인지를 파악하라는 이유가 그러고요. 그래도 나와야겠지만 학교가 분명한지와 더불어서 현재 작업을 하시는 분인지를 파악하는 게 좋다고 적었었거든요. 네, 현재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대개 보통 석사까지 하셨던 분이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작업하시는 분들은 결국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업데이트되고 아카이빙 계속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다르다, 아예 레퍼런스나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꼭 이제 그 선생님이 학력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두루뭉실하게 보자르 졸업이라고 돼 있으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확히 어디 보자르 학사, 석사, 졸업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적혀 있는 선생님을 구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 충분히 요청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어떤 졸업장이나 이런 게. 그리고 그런 현재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인터넷에 그분의 이름을 쳐보면 사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들었지만 자신의 학력이나 이력들을 많이 속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자르 출신이 아닌데 보자르 졸업을 하지 않았는데 보자르에 나 입학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는 그 보자르마다 그 조금씩 다른데, 그 국립 보자르, 나셔널이 붙은 보자르가 있고 나셔널이 안 붙은 보자르도 있는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학사 학위를 주는 학교인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자세히는 언급하기가 그런데 어떤 학교는 C에서 그냥 학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C에서 주는 학위는 나중에 석사로 가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실관계는 저도 들은 거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학사 학위와 C에서 인정해주는 학사 학위는 엄연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학교 지원할 때도 그런 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중간에 편입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은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합격 학생을 속이는 경우인데, 이거는 제가 이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그래서 적어놨던 거는 이름을 허위사실로 기재하거나 실제로 1차 합격만 했는데 합격을 적어놓고 하는 등이라고 했거든요. 또는 두루뭉실하게 적어놓는 거 라고 했는데, 마지막 선생님 경우는 저의 어떤 이니셜을 적고 땡땡 학생 어디 보자르 합격, 어디 보자르 합격, 어디 보자르 합격을 다 적어도 두셨어요. 물론 그 1차 합격은 따로 올리시진 않았어요. 왜냐면 1차 합격은 생각보다 그 커트라인이 높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이 1차에 붙거든요. 중요한 거는 면접이더라고요. 제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그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고 했어도 결국 면접에서 그거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 흐름이나 그런 설명하는 방법이 이상하게 되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부분을 마지막 선생님은 실제로 면접 그 연습 과정에 있어서 프랑스어로 하나하나씩 다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부분의 흐름이 너무 어색하다 하면 다시 보고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언을 주셨어요. 이야기가 잠시 샜는데 결국 과외 구할 때 말하고 싶은 것은 몇 명의 학생이 그 해에 몇 명의 학생이 그리고 어떤 학생이 어떤 학교에 최종 합격했는지를 꼭 확인하셔라 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합격 학생이 몇 명인지도 안 밝히고 그리고 합격한 학교를 이렇게 올리셨는데 교묘하게 모자이크 처리나 약간 가려가지고 마치 합격하지 않은 학교도 합격한 것 마냥 올리신 걸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떤 사기 행위가 아니더라 하도 저같이 만약에 초반에 준비하는 잘 모르는 학생이면 이렇게 합격시켜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잘못된 정보 전달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실제로는 뭐 그러니까 한두 학교에 합격했는데 정말 한 6, 7개 학교에 합격한 것처럼 적어놓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정말 구할 때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루뭉실하게 적거나 뭔가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그런 글들은 굳이 그분들이랑 수업을 듣는 거에 대해 고민을 좀 해보셔라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과외 구할 때 가격 같은 경우인데, 가격은 사실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이건 횟수마다 다 다르긴 하는데 냈던 가격은 거의 다 80만 원 언저리였어요. 근데 좀 저렴한 것도 있었는데, 저렴하면 이제 시간이 좀 작거나 횟수가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그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말은 석사를 졸업했던 선생님이 진행하는 과외든 학사를 졸업하고 진행했던 과외든 결론적으로 보면 엄청난 돈 차이는 아니었다. 가격만으로는 과외를 우선적으로 정하지 말라라는 의견이고요. 그 사업자는 당연히 현금 영수증 요청하셔야 되는 거고, 프랑스에서도 이제 사업 있으면 영수증 그거 할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그것도 분명히 하시고, 다만 사업자 윤모에 따라 수업이 뭐 좋고 안 좋고 이거는 아닙니다. 현금 영수증을 하는 곳에서 받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랑스어를 얼만큼 구사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이 영상을 2개로 나눌 거기 때문에 과외할 때의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잠시 말씀드리면, 프랑스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는지에 대해 왜 제가 언급을 하냐 하면, 당연히 프랑스 유학 과외를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라면 보통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신 분을 터고 프랑스어를 당연히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과외 들었던 분 중 한 분은 자기 입으로 나 프랑스어 못해, 나 그 보자를 다닐 때 나 교수님들이랑 한국어로 얘기했어, 이걸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많이 의아했고, 그게 사실 약간 수업을 그만두게 된 좀 계기도 있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 굉장히 지금 많이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자로 과외라는 게 포트폴리오만을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건 끝까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포플뿐만 아니라 면접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필기랑 면접 과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면접을 프랑스어로 얼만큼 받을 수 있냐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 글을 올렸을 때 그 연락을 주신 분이 있어요. 면접을 봐주시지 않은 아쉬움이 있어서 그 과외 선생님을 알고 싶다, 정보를 좀 주실 수 있냐라고 하신 분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이전 과외 선생님한테 나 프랑스어를 못한다라는 언급한 그분께 프랑스어로 면접을 어떻게 봐주냐고 했을 때 돌아왔던 대답이, 프랑스어로 면접을 준비하는 건 결국 나의 몫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건 맞아요. 당연히 프랑스어를 준비하는 건 각 개인의 몫이거든요. 근데 그 면접을 내가 뭐 대본 같은 건 봐줄 수 있겠지만 뭐 실시간으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면접을 이제 한국어로 봐주신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과외 구할 때 이제 요약하자면 그 선생님의 학력이 분명한지, 그리고 작업을 정말 하시는 분이신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합격 학생이 정확하게 몇 명이고 어디에 합격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간이 얼마인지. 만약에 그 학생이
1년 준비하고 갔다는 거랑 2, 3년 준비하고 갔다라는 거는 정말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 부분이랑 그리고 사업자 가격 관련해서 확인 꼭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그 선생님의 프랑스어 수준, 내가 이제 면접까지 갔을 때 그 면접을 봐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찍고 있기 때문에 좀 조리있게 정리가 잘 안 된 상태긴 한데 그 관련해서는 글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링크 첨부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 빼먹고 있는데 그 합격한 학생들이 얼마 동안 과외를 했냐고 하는 거 관련해서 솔직히 말하면 이 과정이 2, 3년 끌고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을 준비한 입장으로 마지막에 6개월간 준비를 해서 그 포트폴리오로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학생이고 시간이 좀 있고 한데 이게 2, 3년을 간다 하면은 사실 그거는 선생님의 역량의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도 입시라는 과정에서 1년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한 1년 안에 해서 합격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다고 해도 가서 편입할 수 있거든요. 우리 편입하는 방식이 한국보다 좀 더 자유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의 평균 그 기간이 막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조금 그렇고, 이제 과외할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도 업로드하겠습니다.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돈과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심지어 그 돈과 시간에 비해서 마지막 이제 모든 걸 새로 준비한 입장에서는 저와 같은 사람이 또 있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와 같이 비슷한 우여곡절을 겪은 다른 학생들도 알기 때문에 뭔가 특히나 과외가 1대1이다 보니까 다른 정보들을 알기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그 선생님을 결국 믿고 수업을 듣는 입장에서 그 선생님이 주는 정보가 되게 중요하게 된단 말이죠. 그 한 선생님을 정하고 내가 다른 정보를 막 찾아보고 다시 해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을 결국 믿으니까 그 선생님이 주는 정보를 되게 믿게 된단 말이죠. 선생님을 뭔가 제대로 먼저 구하지 않으면 그게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저처럼 된단 말이죠. 왔다 갔다 제가 정신없이 얘기한 게 있으니 꼭 글을 한번 읽어주시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 그냥 드리고 싶었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한두 분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과외 구할 때 뭘 봐야 하는지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